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만지는 분도 손끝 감각을 잡을 수 있게 핵심만 압축해드립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익히면 이후엔 스스로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5가지입니다. 초보가 따라하기 쉬운 매매 흐름부터 수수료를 깎는 방법, 레버리지 활용, 롱과 숏 타이밍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따라하기입니다. 거래소를 켜고 종목을 고르고 주문을 넣고 정리하는 순서를 영화 장면처럼 이어서 보여드리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차트가 외계어처럼 보이지만 버튼 위치와 주문 흐름만 익혀도 절반은 끝입니다. 초보가 헤매는 구간을 제가 미리 잘라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에서 핵심 원리만 뽑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크게 보이는데 통장에 남는 게 적다면 대부분 수수료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보는 단타 흐름입니다. 복잡한 자동화가 아니라 판단을 돕는 도구로 AI를 쓰는 감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내 돈 입금 없이 시작하는 루트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코인 거래를 경험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면서 메모하기 싫은 분은 고정 댓글을 북마크해 두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은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지름길 지도입니다. 중간에 잠깐 멈추더라도 링크만 저장해두면 다시 돌아와 그대로 따라하기 쉬워집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곧장 10억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 시장을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에 성공하면 몇백만 원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논문 대신 숫자 비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인데 결승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익률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자산들과 나란히 세워보면 코인의 폭발력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꾸준한 친구처럼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집이 커지긴 하는데 코인처럼 갑자기 날개를 펴는 느낌과는 결이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겁게 움직이지만 이 비교에서는 생각보다 점프가 크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듭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가 이미 설명을 끝냅니다. 이 정도 차이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능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의 베팅에 수익을 누리고 내릴 때는 숏의 베팅에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투자처로 더 매력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사람이 더 빨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기본 도구처럼 붙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엔진을 큰 차체에 연결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배율로 운용 규모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은 필요 없지만
소액으로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선택이 곧 비용과 편의와 승률을 좌우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중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뒀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까지 확장될 수 있으니 흐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숨통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보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이 인식이 선택을 바꿉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필요한 분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작은 숫자인데 누적되면 매매 실력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는 0.05%입니다. 숫자만 보면 먼지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가 붙으면 먼지가 모래폭풍이 됩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레버리지를 20배로 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차트에서 이겼다고 느끼는 날에도 실제로는 수수료가 수익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실전에서는 저렴한 수수료가 곧 체력이고 체력이 곧 생존입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딱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첫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입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 차이가 곧 성적표 차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입니다. 버튼이 복잡하면 실전에서 손이 꼬이고 그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 지원입니다. 급할 때 문의가 막히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한국어 상담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레버리지 배율입니다. 보유한 금액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수록 소액 투자자는 전략을 더 다양하게 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원화 입출금이 되면 과정이 단순해지고 거래 시작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숫자로 비교하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6%,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낮으면 손익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특히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위기 때 멘탈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초보일수록 언어 장벽이 낮을수록 거래가 편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물론 배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원문 기준으로는 소액 투자자에게 레버리지가 큰 힘이 된다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며 바이비트와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불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원화로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편의성이 필요한 분들은 체크해야 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와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아래를 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매 타이밍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롱과 숏의 개념을 먼저 짧게 잡겠습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차트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보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 내려가는 장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롱은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저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 포지션이 확률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보고 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추세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가 나오면 상승 기대가 커집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게 끝나는 패턴이면 숏이 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도 체크합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소식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도 중요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를 함께 보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봅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방향과 힘이 바뀌는 순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트가 미끄러질 때 손잡이처럼 참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지는 순간 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 신호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추세, 이동평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치면 롱,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치면 숏입니다. 감으로 누르는 매매가 아니라 근거로 들어가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5가지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초보 따라하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화제의 원리, 수수료 최대 할인, AI 단타, $100 이벤트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고정 댓글은 그 흐름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정리해둔 도구함입니다. 특히 수수료 할인과 $100 가입 링크는 저장해두면 다음 거래부터 체감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모아뒀습니다. 한 번만 저장해두면 다음부터 비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영상 계속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